아마 작은 회사 사장님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가장 힘든 일 뭐죠? 사람 문제. 저는 채용할 때는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했고요. 채용하고 나서는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을 걱정했고, 마지막으로 나갈 때는 이런 표정의 사람을 가장 미워했어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더라고요. 이런 표정의 사람은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뭐 어떤 회사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걸 고민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표정일 수 있었던 거예요. 나갈 틈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이런 표정을 짓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이 표정 하나로 항상 그렇다고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실제로 채용할 때는 오히려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이 채용 후에 훨씬 좋았어요. 채용 전에 어떤 회사인지 또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저런 표정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채용 후에 오히려 이런 표정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직원의 이런 표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런 표정일 때 저와 함께 고민해줬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방향성이 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에도 이런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옛날에는 뭔가 이게 가능한가 싶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은 잘 된 회사들도 진짜 괜찮은 직원은 뭔가 수백 명 중 5명? 뭐 이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좀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회사, 뭐 사장 한 명에 직원 한 명, 이런 회사들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막 직원 수백 명 있는 중견기업까지 만나다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고요. 이 마케팅 채널에서 직원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걸 뭔가 나름 마케팅적으로 제가 풀어보려고 좀 노력했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아주 작은 실마리가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물론 뭐 이래놓고 제가 갑자기 막 다음 달에 저 직원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할 수도 저는 항상 직업 문제에 시달렸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뭐 고등학생 학원, 부동산, 분양 대행사, 그리고 지금 하는 마케팅 대행사처럼 서비스업부터 뭐 이자카야나 도시락 음식점, 배달 음식점 같은 어떤 요식업들도 했었는데요. 여러 일을 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좋아하는 좀 도전적인 성향의 직원부터 루틴적인 일을 좋아하는 안정주의적 성향까지도 같이 다 일을 해왔습니다. 나이대도 뭐 20대부터 50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함께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저랑 함께 일했다 하는 사람이 못해도 그래도 100명 이상? 대략 한 120에서 130명 정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싶어서 뽑았다가 정말 회사가 망할 뻔했습니다. 제가 부동산 할 때 일인데요. 저는 좋은 사람이 당연히 일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대표님들은 그 결말을 다 아시겠죠? 망했습니다. 보통은 부동산은 막 직원들한테 월급을 안 줘요. 다 프리랜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좋은 사람 코스프레로 월급까지 주고 근데 일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게 다 제 빚으로 쌓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그분들이 일 못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걸 가르칠 역량이 없었다는 거였더라고요. 대표도 역량이 없고 직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인 거죠. 음식점 할 때 알바도 그랬어요. 진짜 오래 듬직하게 일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면접할 때 뭔가 이런 표정을 가진 경우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표정인 분들은 열정이 너무 넘쳐서인지 오래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금방 가더라고요. 실제 제 이자카야에도 2년 정도 함께 일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막 팔에 막 문신 있고 표정도 좀 애매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진짜 2년간 일을 묵묵히 끝까지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여튼 제가 너무 어릴 때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끌렸어요. 그리고 많이 당했죠.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잘하는 사람한테 끌리기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 뽑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뭔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잘하는 사람은 더 심했어요. 학원이나 이런 서비스업에서 진짜 큰 문제인데요. 제가 학원 할 때 좀 잘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 다 모아줬더니 정말 그대로 데리고 나가서 옆에서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 선생님은 막 거구에 등치도 있는 30대 초반 남자분이었거든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계약서나 이런 걸 처음부터 잘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고 안 해놓은 제 잘못이죠 뭐. 뭐 제가 몇 가지를 말했지만 항상 좋은 사람과 잘하는 사람 사이에서 저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잘하는 좋은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 같은 정말 작은 회사에는 안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유튜브였어요. 그 당시 우연히 친해진 구독자 5만 명 정도 되는 유튜버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유튜브로 이제 직원을 채용하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이런 걸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보통 그 채널을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본다는 거는 사실 그 분야에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도 꽤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중소나 중견기업 정도까지 돼도요, 이런 사람 뽑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 지원한다는 게 그 당시엔 너무 신기했어요. 심지어 막 연봉 낮춰서도 오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다 부러웠는데 가장 부러웠던 거는 지원자들이 이제 구독자였다 보니까 아주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대표에 대한 리스펙이 있다는 거였어요. 뭐 물론 유튜브로 지원하는 사람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을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뭐 리스펙을 받는다? 이거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대표라면, 뭔가 사장이라면 다 꿈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저는 뭐 클라이언트가 인정해주는 거? 뭐 이런 거 당연히 좋지만 제일 바라는 건 지금 이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저는 제 진짜 모습, 제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굴을 공개하는 유튜브를 3년 전에 시작을 했죠. 저는 사실 유튜브를 뭔가 회사 매출을 올리려고 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팀원을 제대로 찾고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뭔가 누군가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마케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 회사 안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휘황찬란한 말을 떠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뭔가 뼈저리게 깨달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회사 내부가 건강한 거 그거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 매출 올리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솔직히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다 보이거든요? 그 회사 안이 건강한지 아닌지? 거기 회사 직원들과 사장, 아니면 뭐 심지어 동업자들끼리 서로 대하는 것만 봐도 여기가 정말 잘 될 수 있을지를 조금 감히 뭔가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눈에 우리 회사가 좀 건강해 보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어떤 유튜브를 해야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한 게 부업이라는 카테고리였어요. 일단 부업을 한다는 거는 보통 회사원들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원들을 모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업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업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이제 주는 사람이라는 제 다른 채널의 유튜브고요. 그때 부업이라는 컨텐츠를 잡은 덕분에 구독자가 17만까지 클 수 있었죠.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그래서요, 제 회사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희 회사가 건강해졌어요. 는 아니에요. 슬프게도 제가 이거 유튜브를 한 3년간 하면서 수강생으로 많은 한 11명 정도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7명은 정말 이런 표정으로 들어왔다가 이런 표정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때는 와 진짜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사람인이나 뭐 이런 알바몬이나 이런 데서 뽑은 직원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 7명이 처음에 제게 준 이런 표정은 정말 그냥 사이트에서 뽑은 알바생이 어떻게든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잠깐 보여준 그런 표정과 달랐거든요. 정말 나를 리스펙해서 보내주는 이런 표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제가 이런 사람을 다룰 역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은 그냥 단순히 1인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나는 1인분만큼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1인분 하는 사람을 찾아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정말 단순한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은 실망을 하죠. 왜냐면 사실 회사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신을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저는 뭔가 악의는 아니었는데 정말 도구로 생각하고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당연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시 돌이켜보면 정말 죄송하다. 그런 역량도 없었고 그런 마음가짐도 잘못됐던 거죠. 그렇게 7명이 지나갔습니다. 7명이 지나가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8번째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알려줬어요. 제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사실 그분은 저랑 일하는 약 1년 내내 표정이 이랬어요. 왜냐면 매일에 제가 또 매일에 우리 회사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근데 그분은 그걸 정말 다 말해줬어요. 사실 그때는 그 말이 정말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해준다는 것도 그 사람한테 정말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오히려 매일의 제 표정이 이랬어요. 진짜 맨날 뭐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맞는 말이니까 더 짜증나요. 그렇게 너무 힘든 1년을 보내고 결국 그분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있을 때는 정말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뭐가 문제였는지.
근데 떠나니까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알겠는? 그리고 이때 이제 제 머릿속에서 완전한 관점 전환이 일어났어요. 아, 내가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사람이 와도 좋은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게끔 해야 되는구나.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못하는 사람이 와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만큼의 역량이 필요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정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구나라는 걸요. 1인분이 못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 시스템에 왔을 때 그때 1인분을 하게 하는 게 그 사람한테도 우리 회사한테도 나한테도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정말 회사고 시스템이라는 걸 매우 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전까지는 뭔가 사업은 시스템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좀 허황된? 그냥 너무 있어 보이는 말 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여러 회사들을 보고 또 내가 직접 겪어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보다 연매출 몇백억, 몇천억 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 되는 곳들을 보면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 많아봤자 막 3명? 그 이상 없어요. 진짜 3명 있는 곳도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그 회사의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대표님께 여쭤봐도 거의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의 기여도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걸 이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내 회사에서 1인분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해서 만든 게 이런 노션 템플릿이고요. 이런 뭐 자동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AI를 하나씩 세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막 AI라는 게 엄청 알려진 게 엄청 오래는 안 됐잖아요. 정말 AI가 나오면서부터 이런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사실 뭐 그전에는 저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지금 이제 하다 보니까 정말로 1인분을 못하는 분도 내가 잘 시스템을 갖춰놓고 AI나 자동화나 노션 템플릿이나 여러 가지를 잘 갖춰놓으면 그분이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한 게 진짜 이런 게 있으니까요. 정말 1인분 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스템? 이런 말로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좀 나름대로 노력해서 만든 것을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좀 하나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 이제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의 어떤 노력이 조금은 이제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저는 그래서 뭔가 AI 공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제 마케팅 대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시면 정말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도 1인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저 사람도 어쩌면? 뭐 이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우연히 제가 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대표님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임에서 마케팅 이야기를 한 10번 넘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이 이야기를 더 관심 있어 하는 걸 보고 어쩌면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대표님들이시니까 이런 거를 좋아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